이 음료나 이러한 캔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 대체당이 뇌졸중, 심장병 등의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57%나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특정 대체당은 좀 신경 써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대체당에 대한 유해성을 보여주는 논문 2편을 가져와서 같이 분석해서 이런 건 좀 조금만 먹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이나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대체당 음료를 많이 드실 겁니다. 제로콜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많이 높인다고 하고 실제로 근거 수준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체당의 종류가 뭐냐면 바로 자일리톨 그리고 에리스리톨입니다. 요거를 먹게 되면은 위험도가 높다. 당 알코올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솔비톨, 만니톨 뭐 이런 것들, 말티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비톨이나 말티톨이나 만니톨과 같은 나머지 당 알코올은 아직까지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O에서 가이드라인을 2023년에 냈죠. 체중 조절이나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비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마라,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놨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미비하고 그리고 당뇨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사망률도 높인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만큼 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은 2024년에 유럽 심장 저널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제목이 자일리톨 is prothrombic and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risk. 그러니까 자일리톨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의 관계, 자일리톨이 혈전을 유발해서 심혈관계의 리스크와의 관계가 있다. 뭐 그런 논문인데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연구를 한 자료이고요.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3,000명 정도를 피를 뽑아가지고 추적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임상 실험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10명씩을 뽑아가지고 10명은 그냥 놔두고 대조군으로 놓고 10명은 자일리톨을 30g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피 검사를 해본 거예요. 대조 실험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해봤습니다. 건강한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시험관에다가 이 자일리톨을 놓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를 봤고 쥐를 가지고 또 혈관에 어떤 영향을 자일리톨이 주나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적 관찰을 했냐면은 3천여 명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이런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이 진료를 보러 왔을 때 피 검사를 한 거예요. 해서 그룹을 나눕니다. 첫 번째 혈중 자일리톨 농도가 하위 33% 안에 드는 사람 대충 0.49 정도 였다고 하고요. 혈중 농도. 그리고 중간값 0.49에서 0.69 사이, 그리고 상위 33%는 0.7 이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한 거죠.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3년 뒤에 하위와 중위 구간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상위 구간일 때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병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측정한 심혈관 사건 마이스라는 그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마이스에 대한 위험도가 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해봤죠. 10명의 사람들에게 30g 들어가 있는 자일리톨을 먹게 했더니 혈중 농도가 최대 한 63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상 범위가 0.3에서 0.5 정도인데 한 1100까지 자일리톨 농도가 확 올라갔고 섭취하고 나서 30분이 지나니까 혈소판 응집력이 최대 7~8배까지 증가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험관 내에서 이제 해봤습니다. 우리 피에다가 자일리톨을 일정 농도를 넣어보니까 혈소판의 응집 수용체가 발현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상처가 난 쥐 혈관에다가 자일리톨을 주사한 혈관과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쥐를 비교해보니까 정상적인 쥐는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 혈관이 막혔거든요. 응집이 되면서. 근데 자일리톨을 투여한 쥐는 8분 55초 만에 막혔다고 합니다. 자일리톨을 투여하게 되면 혈소판 응집되는 강도가 훨씬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혈전의 응고가 더 세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일리톨을 먹게 되면은 혈소판 내에 칼슘 방출을 촉진시켜가지고 혈소판의 응고 반응을 촉진시켰다. 이게 오랫동안 반복됐을 때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우려하실 필요도 없는 것은 뇌졸중, 심장병
심장병 이런 혈관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데이터 값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도 계속 먹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연구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연구진이고요. 이번에는 에리스리톨도 우리가 조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에리스리톨 혈중 농도와 상위권과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도가 어떻게 되나 해봤더니 발생 위험이 1.8배에서 2.2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혈중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실험군을 나눠가지고 10명에게는 에리스리톨 30g이 들어가 있는 걸 먹게 하고 10명에게는 일반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걸 먹게 했더니 에리스리톨을 먹은 그룹에서 혈소판 인자 네 번째 인자가 많이 방출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혈소판 응고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데이터도 나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100%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튼 에리스리톨이나 자일리톨과 같은 당 알코올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은 그냥 신경 쓰시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설탕이 나쁜 건지 이런 대체당이 나쁜 건지 잘 모를 지경이고요. 그리고 설탕도 이 정도로 많이 먹게 되면 분명히 더 심한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당이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세 설명란에 있는 친환경서 어플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